친구들 25년 인하대학교 특례수학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 볼 건데요. 네,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쌤이 좀 이것저것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한 8문제, 9문제 이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인하대는 저번 기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커트라인이 높진 않아, 다행히. 하지만 여기도 이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대 한 명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을 너무 쉽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부터 풀어볼 건데요. 한번 보십시다. 계산도 잘 하셔야 돼요. 여긴 계산도 많아요. 들이대 보겠습니다. 6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fx가 3차식이고 최고차항의 개수 1이래요. 쌤은 이렇게 표시해요.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에서 2까지 절대값 fx의 적분값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큰 조건 줬습니다. 기함수 줬어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잖아. 원점 대칭이면은 홀수 차수만 가지고 있는 거야. 홀수 차수만. 그러니까 뭐 fx가 일단은 굉장히 쉬워지는데 최고차항이 또 1이라 그랬어. 엄마야. 그럼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빼기 ax 이런 식으로 놓고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나 조건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요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이게 0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로 적분해갖고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게 0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요 놈이 둘이 같다는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기함수니까 3차 함수인데 기함수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3차 함수를. 어때요? 만약에 1이 여기다, 1,f1이 여기다 라고 하면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1,f-1은 여기겠죠. 둘이 같을 수가 없어. 반대편에 있잖아, 부호가. n은 플러스고 n은 마이너스잖아. 이게 같으려면 0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1인 거예요. 그걸 굳이 저렇게 표현했다. 그지, 얘들아? 굳이 f1이 0 이렇게 주지 않고. 왜냐면 여기서 너무 큰 걸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근이 1이라는 얘기니까 뭐예요? a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식이 이렇게 돼요. 네. 이제부터는 계산을 꼼꼼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0에서 1까지의 그래프는 꺾어 올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놈하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적분이 요 적분을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요 적분을 좀 해주시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로 전환시켜줘야 되고 얘는 그대로 적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2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여기도 꺾어 올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건데 당연히 여기랑 똑같을 거고 여기랑요. 그지? 그 다음에 요 놈은 꺾을 필요도 없죠. 그죠? 요 놈.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자면 계산은 시간 관계상 너희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식을 한번 꼼꼼히 써드릴게요. 2배 할 거야. 0에서 1까지는 이게 적분이 음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원래 함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요 놈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렇게 적분해주면 플러스가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x 세제곱 빼기 x를 그대로 적분해도 돼. 요렇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결국은 원래는 기함수였는데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이게 뭐가 돼? y축 대칭이 돼버리네. 그치? y축 대칭이기 때문에 2배 해줄 거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음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로 전환해 주는 거고 그죠?
얘는 그대로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 계산은 꼼꼼하게 하실 줄 아시죠? 자, 이 계산이 생각보다 뭐랄까 좀 짜증나요. 네. 시험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임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볼 건데요. 쌤이 웬만하면 지수로고 문제 그다지 다루지 않는데 한번 이게 좀 딱 봐도 좀 독특해 보여서, 독특하다기보다 생각보다 계산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풀어봅니다. 이거는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 로그 알파의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의 알파, 둘이 이거 역수 관계잖아. 그쵸? 둘이 역수 관계예요. 그러면 12분의 25, 이거 역수 관계인데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밑변환 공식으로 달릴 건데 이거 구할 수 있을까요? 해볼까요? 애를 잠깐 t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애는 t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t제곱, 다시요, t 더하기 t분의 1이 12분의 25. 그러면 12t를 곱해보자. 12t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 25t가 건너편에 있는데 넘어와서 마이너스 25t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1입니다. 아니죠? 12죠? 네, 12입니다. 요거 어떻게 되나요? 요거 3443 아니니? 3443. 19 더하기 16이 25라는 거 많이 경험해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가 3분의 4면 t분의 1은 4분의 3.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지? t가 뭔데? 로그 알파의 베타야. 얘를 3분의 4라고 해볼까요? 어차피 알파하고 베타는 누가 큰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요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알파의, 자 가봅니다. 알파의 3분의 4승이 베타다, 이런 얘기고, 근데 알파 베타가 128이라 했어. 자 이제 가봅니다. 알파 세제곱, 아니야, 여기다 전체 세제곱하면은 알파 4제곱이 베타 몇 제곱? 4제곱, 세제곱. 정신 못 차리지? 자, 헷갈려요. 자, 알파 베타가 근데 128이래. 요거 이용해서 풀려고 하거든, 마무리를. 알파 베타는 128이다.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뇌피셜리 애가 2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2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지 않니? 그렇잖아. 안 그래요? 2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2의 7승이잖아. 그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마무리. 쌤이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사실 한번 풀어봤는데, 그건 되게 길었거든? 근데 이제 요거를 t하고 t분의 1로 푸니까 이게 빨리 나오네요. 일단 이게 빨리 나와서 여기서 이제 좀 비벼보려고 하는 거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를 몇 개씩 나눠 가져야 돼? 얘는 2를 4개 가져가고 2를 여기가 3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잖아. 그지? 끝났어요. 끝났어. 그러면은 하나는 8이고, 그지? 하나는 16이라서 둘이 더하면 24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는데, 그죠? 자, 그렇고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네,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빨리 풀지 못하면 고득점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의대 노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VT 속도예요. 속도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근이 0이고, 그 다음에 K가 근인 그런 3차식이네요. 근데 K가 양수라고 주는 순간 그래프 그리고 계셔야 돼요. 00K. K가 어딘데요? 모르면 그냥 아무데나 찍으면 되잖아. 사나이답게 말이야. 그리고 여기 0에는 2개의 중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최고 차항의 계수의 양수니까 올라와서 요렇게 돼준다.
이런 3차식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x축이 이게 접선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아래쪽으로의 넓이가 뭐예요? 의미가 왼쪽으로 간 거리가 되겠죠. 그죠? 왼쪽으로 간 거리. 이거는 지금 V야. 시간에 따른 속도.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점을 출발한 후, 여기죠. 원점은 여기에요. 출발한 후, P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까지 이랬어요. 운동 방향의 K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의 움직인 거리가 요 놈이라는 거지. 끝났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식 이용하시면 됩니다. 접선하고 3차식하고 둘러싸인 이 넓이는요. 공식이 있어요. 12분의 이런 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속도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기 풀이 시간을. 이거 4제곱. 그리고 최고차항이 있다면 곱해주세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예요 지금? 없어요.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지. 공식은 이거예요. 최고차항의 개수 A.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K가 지금 요게 바로 K죠? 그죠? 여기 0하고 K하고 K에서 0 빼는 거잖아. 그래서 12분의 K 4제곱은 뭐 4분의 27. 자, 통분해 줄까요? 3분의 3 곱해보세요. 그럼 12분의 81이죠? K가 3이라는 게 너무나 드러납니다. 그죠? 이렇게 푸는 거야. 적분했어요? 안 했잖아요. 이거 원래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 안 했잖아요. 그지? 자, 요거 쌤이 수업 시간에 많이 훈련시켜 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요런 거 순식간에 풀어줘야지 된다. 그 다음 11번. 요것도 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보세요. AN이라는 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요 녀석을 만족하는 이랬어요. 일단 여기에서 멘붕이 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이거는 다이아몬드 그림이거든요. 다이아몬드 그림. 자, 어떻게 그려져요? 1사분면을 그리는 겁니다. 저렇게 x 대신에 절대값 x, 그 다음에 y 대신에 절대값 y가 들어있는 식은 1사분면 그린 다음에 이거를 동서남북 아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찮은 손가락 움직임 아시죠? 그죠? 그 동서남북 접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x 플러스 y가 n보다 작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y는 마 x 풀 n보다 작다는 거예요. 얘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직선. 이거를 동서남북 접으시면 대칭 이동, x축 이동, 원점 이동 이렇게 하면은 요 내부, 자 여기 y가 작다 이러면은 y 값이 작으면 뭐예요? 이 직선보다 y 값이 작다. 그러면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야. 이 부분이 펼쳐져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곱이겠죠. 이걸 못 그릴 수 있어요. 쌤이 요거 그리는 방법 말씀해 드렸죠. 그죠? 1사분면 그린 후에 이거 뭐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기법으로 전부 대칭 이동 시켜줘요. 자, 요런 거예요. 요런 거. 그리고 여기다 이제 1부터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1부터 넣어보자. 1부터 넣어보자.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했어, 얘들아.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AN으로 정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관찰을 하셔야 돼. 자, 일단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거고, 첫 번째는 요 사각형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5개예요. 그치? 자, A2도 구해보자. 이번엔 여기 2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추가가 되는 거 아니겠음? 이번엔 이거니까, 그지? 이거니까 추가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몇 개 추가돼요 지금? 자, 추가가 몇 개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넷, 6, 8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있어. 그래서 5개 기존에 있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라서 13이 되죠. 몇 개 추가라고? 8개 추가된 거야. 자, 등차 수열일까?
뭐 등비수열 같아 보이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맞아요? 열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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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자, 요것도 아까처럼 세보면 3개, 6개, 9개, 12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야. 12개 추가하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25개가 됩니다. 자, 이거 뭐예요? 자, 그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4개, 4개, 뭐, 4개, 4개,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20개 늘어날 거 아니야. 아니, 14개, 4개, 4개, 4개면 16개구나. 자,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이에요. 개차 수열. 개차 수열. 그 이거를 다 더하고 있기엔 너무 빡센데?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를 시전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개차 수열의 일반항. 이게 계산이 생각보다 빡세요. 개차 수열의 일반항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빨리 비벼 봅니다. 개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 5점.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개차 수열이 뭐예요? 8, 12, 16. 8, 12, 16이면 4K 4K 플러스 4니? 그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암산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n-1까지예요. 자, 이거를 시그마의 성질 이용해서 빠르게 풀어 주셔야 됩니다. 2배의 n-1, 그 다음에 상수는 몇 번? n-1번. 그래서 4n-1. 자, 요렇게요.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계산. 자, 요거 2n 제곱 나오네요. 여기서 2n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n인데 플러스 4n도 있어. 플러스 4n도 있으니까 2n이야. 인정. 그 다음에 숫자는 뭐가 나와요? 여기 5 있고 여기 -4 있어. 그래, 플러스 1이야. 자, 이게 일반항입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이상해요. 의심스러워요. 그럼 대입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3쯤 대입해보세요. 25 나오는지. 3 대입해봅니다. 싸발 6, 1. 이거 더하면 25죠? 아, 잘했네. 스스로 쓰삼쓰삼 한번 해주시고, 갑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일반항 구한 거예요. 선생님, 시그마 있으니까 합 구한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멍멍이 소리야? 일반항 구한 거야, 일반항. 거기에다가 이제 1부터 10까지를 때려줘야 되는 거지. 자, 시그마 1부터 10까지 2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쌤이 이거 외우라고 한 거 아닙니까? 2 곱하기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뭐예요? 385. 그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건 55죠? 그래서 2배에 55. and 1이 몇 번? 10 times. 해서 이렇게 되고요. 얘가 770이고, 얘가 110이고, 그래서 10이면 8889. 890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계산 졸라 빠르죠. 그죠? 여기서 차이점이 느껴질 거야. 니네들. 쌤이 이거 다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한 거. 다, 자식들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6번 볼까요? 16번. 근데 사실 이런 주제가 중복되지는 않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여러 사람이 내는 시험에서는 중복되질 않는데, 뭐 교수님이 이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교수님이 모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교수님도 사람인데. 자,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f가 3차 함수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야. 그죠? 근데 0,f0이라는 데가 있다는데, 자, 아무렇게나 그려볼까요? 3차식 아무렇게나 그려보시고, 자, 뭐 0,1이라는 0,f0이라는 데가 있대. 그죠? 근데 애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접선을 gx를 하자. 접선 그어봐. 그러면은 다시 만나는 점이 있겠죠? 여기가 뭐래? 1,0이래. 의외로 x축 여기 위에 있다. 그래?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x축이 여기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우리한테? fx하고 gx로 둘러싸인 넓이. 자,
또 나왔죠. 이거 접선이잖아요. 3차식과 접선과 둘러싸인 넓이, 여기 뭐라고 그랬죠? 여기 0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0, 여기 y축 있는 거네, 여기. 그죠? 그림은 당연히 이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이는 이런 상황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 뭡니까? 아까 그 공식 바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12분의,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야. 그러면은 1차이죠? 4제곱. 초창액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1이라고 돼 있죠? 1. 답은 12분의 1. 암산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쵸? 자, 이게 똑같은 게 두 개나 나왔어. 그러면 이거 아는 사람은 지금 두 문제, 20문제 중에 두 문제면 10점 차이예요. 10점 차이면 당연히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17번. 17. 자, 지수함수가 있는데요. 로그 함수가 그거의 역함수입니다. 로그 ax. 뭐 구해봐야 하나요? 알죠. 그 다음에 근데 hx가 왜 이래? 얘네들 x분의 4라 그랬는데 얘가 모두 한 점을 지난대. 모두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을 지난대. 이때 어떻게 되겠니? 라는 문제네요. 한 점을 지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여보세요? 애하고의 관계가 역함수고, 그죠? 역함수다 라는 거에서 엄청난 힌트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y는 x, 그래서 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만나는 지점은 어디예요? y는 x 위에 있는 겁니다. x분의 4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위의 점은 무조건 뭐야? 어디 위에 있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점을 놔야지. 놓을 줄 알아야지. t, t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끝난 거야. 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들어간다 이거지. 그지? 여기를 지나간다. 그래서 t, t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t 제곱이 4잖아요? 근데 t가 2일 수밖에 없지 않아? 2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 마이너스 2는 저쪽 반대편에 있잖아. 근데 지수함수는 음수 쪽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2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넣을까요? 자, a의 제곱이 2야. a는 루트 2겠지. 그죠? 아이, g에 이제 뭐라고 됐어요? gx에다 넣으래요. 이제 gx가 뭔데? 로그 루트 2의 x인데 이제 여기다 4분의 1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g의 4분의 1. 자, 로그 루트 2에다가 4분의 1이면 뭐야? 자, 얘는 2의 2분의 1승이고 4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떨구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앞으로 떨구고, 분자로 떨구고 해서 마사 하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뭐 이제 평범한 계산 문제일 테니까 연락해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이 굉장히 좀 독창적인 문제였습니다. 19번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요. 20번이 좀 쉬운 편.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대요. 그죠? 그리고 세 근이 모두 음수래.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괜히 어려워 보여서 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절대값이 있으면 기본은 뭡니까? 이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누는 거예요. 나눠보자. A가 양수면 A분의 A니까 1이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a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시그널 펑션이라고 합니다. 시그널 펑션.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1, 어떤 조건이 있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런 거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그지? 이거는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 홀수일 때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주어지는 그런 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들아. 그래서 a가 양수면 1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끝이야, 그게. 그것만 알면 이게 쉽다고. 세근이 모두 음수래요. 그걸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그럼 세근이 모두 음수니까 이 셋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그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 개씩 곱한 거. 이거 지금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얘는 이제 양수 됐을 거, 양수 됐을 거, 양수 됐을 거니까 다 더하면 양수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세근의 곱인데 마마마니까 음수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마이너스 a고요. 이게 뭔데? 이게 b고 이게 c. 이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치? 아, 이거 마이너스 c죠.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a가 양수인 거예요. b도 양수고요. c도 양수입니다. 그죠? 셋 다 양수니까 여기서 1 나올 거고 여기서 1 나올 거고 여기서 1 나올 거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귀요미 해서 마무리.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이 19번 문제가 조금 수능형 문제였어요. 수능형 문제. 수능에서는 이 정도면 쉽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뭐 추론하고 그 다음에 노가다 해보고 추론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A에는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래. 그죠? 자, 그런데 자, A에는 모두 자연수. 이렇게. 그 다음에 AN이 뭐래요? AN을 누구로 나눠? AN 플러스 1로 나눠. 몫이 뭔가 있겠지. 근데 나머지가 뭐라는 거야? AN 플러스 두 번째 항에서 2를 뺀 거다 이랬어요. 자, 근데 지금 A2가 3이고 A6이 4인 거야. A5는 뭐냐요?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이거를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요. 이해를 빨리 하셔야 돼. 지금 보시면요. 세 개가 같이 연관돼서 어떤 하나의 식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주어진 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놈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쌤이 한번 여기를 표로 좀 나눠볼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A1, A2, A3, A4, A5, A6가 있는데 봐봐, 얘들아. n의 셋을 가지고 자, 여기가 A4, 여기가 5, 여기가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나머지는요 A6이 아니에요. A6에서 2를 뺀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라 그랬잖아. 그러면 진짜 나머지는 쌤이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2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가 남아있는 거야. 근데 애를 애로 나눈 거잖아. 그래서 A5는 2나 1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 찍은 사람들은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바보야. 그러면 5부터 한번 가볼게요. 뭐 이거는 이제부터는 되면 답인 겁니다. 되면 답. 3개잖아요. 그럼 쌤은 그냥 해볼 것 같아요. A5를 정하는 거야. 자, 5라고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된 거잖아. 그러면은 원래 숫자가 뭘까? 너무 커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래서 선생님 뭘 맞춰야 되는데요. A2가 3이 되는 걸 맞춰야 돼, 얘들아. 3이 되는 걸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숫자가 너무 커지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한번 7하고 2 정도로 좀 가볼게요. 자, 다시 2를
5로 나누면 나머지 2 맞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게 이제 7을 5로 나누면 2 맞죠? 이렇게 가는 거야. 해보는 거야. 해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진짜 나머지가 이제는 이제 A3, A3, A4, A5의 관계로 가는 거야. 그때 진짜 나머지는 찐 나머지는 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로 나눴다고 할 수 있어 없어?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3일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3이다? 이거 돼요? 될 수도 있지. 될 수도 있지. 여기가 3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잖아요. n은 안 돼. 2는 이제 지워야 돼. 2는 지워야 돼. 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 앞으로 가서 둘, 셋, 넷 번째로 가주면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 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냐라는 얘기죠. 모순이죠. 그지? 모순이잖아. 근데 이걸 더 크게 가봐. 여기 12 이렇게 해봐봐. 되겠냐고 이게. 나머지가 12가 나오겠니?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5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5번 해봤더니 안 됨. 자, 그대로 한번 가보죠. 여기가 이제 나머지가 4야. 그러면 찐 나머지는 뭐야? 2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이번엔 4로 한번 설정해 볼게. 4로 한번 설정해 볼게. 그러면은 뭐 6이거나 또는 그냥 2일 수도 있겠죠. 그치? 근데 여기가 나머지가 뭐예요? 얘도 찐 나머지가 2잖아요. 이거.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앞에 게 A3이 뭐가 돼야 돼요? 6으로 나눴더니 2가 된다. 나머지가. 그럼 8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8일 수도 있고 그냥 2일 수도 있죠. 근데 2는 안 될 거예요. 왜? 뭔가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래서 n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6은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말이 되냐 이거야. 3을 8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 3이지. 이거 지금 4인 상황이잖아. 3을 2로 나눴는데 나머지 4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이게.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3번일 수밖에 없어. 자, 1번, 2번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답은 나온 건데, 운이 좋았으면 나는 이제 3번부터 해봐야지, 3부터 해봐야지 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의심쩍었겠지. 미심쩍었겠지. 자, A6이 4면 찐 나머지는 2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뭐라고요? 3으로 정해놓고 한번 가보겠다 이거야.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여기가 뭐 5거나 또는 2일 수도 있겠죠. 괜찮니? 그러면 이제 이거의 관계를 보는 거야. 여기는 찐 나머지가 1이야. 자, 뭔가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뭐 그러면은 6이라든지 또는 1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있나? 잠깐만, 헷갈리다, 쌤도. 여기가 헷갈려. 다시요. 다시, 여기부터 다시 해보자. 여기부터 다시. 자, 찐 나머지는 지금 1이라고 그랬고, 그죠? 그러면은, 여기 5로 잡았을 때를 한번 먼저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6을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1을 5로 나눴는데 나머지 그냥 1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2로 가서 얘가 3인데 나머지 2. 이거 갈린다 이거. 그지? 이따 5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2는 따로 해보자. 이렇게 헷갈리다. 2는 이제 3이거나 그냥 1일 수도 있어. 자, 이제 A2가 3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3을 어딨어? 나머지 찐 나머지가 이제 3이거든. 얘는 찐 나머지가 0이야. 자, 볼게요. 3을 6으로 나눴어? 그러면은 안 나눠지고 나머지가 3이지. 맞네?
되네요, 이거. 3을 1로 나눴다? 이건 안 되네, 그지? 3을 1로 나눴다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나머지가 없잖아. 이건 어때요? 3을 3으로 나눴어. 나머지 0이다. 맞네요, 이것도. 이런 경우도 있는 거네요. 3을 1로 나눴다, 나머지 0이다? 되네요. 여긴 다 돼. 이거 다 돼. 오. 쌤 같으면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쌤 같으면요. 가능한 A3의 합을 구해라 이랬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 3개 다 구한 사람이 정답 가져가게 점수 따게 되는 그런 문제로. 어렵겠죠, 그러면. 그죠? 더 어렵겠죠. 어쨌든 그래서 3번이 지금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19번 좀 어렵죠. 새롭죠. 예. 그냥 해보면 되는 거긴 한데 벌써 삼지선다형으로 시작하는 거잖아. 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니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를 문제를 현명하게 잘 풀었으면 써야 되는 어떤 기술들 써가면서 쌤이 아까도 보면 16번도 기술 썼고 그 다음에 사실상 여기서도 조금 기술을 썼죠. 외우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기술 들어간 거죠. 그죠? 요거는 기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해야 되니까 아쉽게도. 네, 뭐 이런 정도로 한번 인하대학교 문제 풀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문제 풀이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또 추가 영상 만들거나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